요즘 보기 드물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 두메산골 강원도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부산 이야기다. 식수로도 손색이 없는 이 물이 지하로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썩고 냄새나는 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꼴이 되어 돌아왔을까? 오늘은 부산 동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백양산이란 이름은 옛날에 백양사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백양산 648m 계곡에서 발원하여 부산 도심을 관통 부산 앞바다로 흘러드는 물길을 우리는 동천이라 한다. 부산 진구에서 발원한 이 동천은 동구와 남구 3개구를 접경하고 흐른다. 조금을 내려오다 보면 675년 원효가 견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이 사찰은 뒷산 바위 절벽에서 신라의 국선 화랑도들이 수련하였다 하여 서남사로 부르게 된 천년사찰 서남사가 있다. 동천의 맑은 물은 이 사찰에서 희망찬 순례길을 떠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지하로 격리시켜 버린다. 이때부터 동천의 맑은 물은 희망찬 순례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로 접어든다. 나는 동천으로 흘러드는 일명 개금천 상류를 찾았다. 등 뒤에 가방을 맨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 이 산 중턱 용골이라는 쉼터에 물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물 먹습니다. 물 깨끗해요. 한 40년 먹어도 배탈 안 났으니까. 아, 그래 오래 잡았어요. 예. 그럼 이건 물 떠가 가십니까? 예. 맨날 떠가 가십니까? 맨날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이런 데면 예, 살아가 있어요. 아, 살아있구나. 예. 그렇구나. 이런 데만 요것만 피리만 있습니까? 그래서 계곡에 저 있어요. 이곳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사람도 피라미도 식수로 사용하던 맑은 물은 얼마를 내려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빠져든다. 개금천과 가야천 두 곳의 물을 떠안은 동천은 동서고가도로 아래 옥계천을 따라 흘러간다. 이 지방하천인데 이 지방하천인 동천으로 들어오는 지방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전천, 그 다음에 전포천, 가야천, 호계천. 계급이 똑같은데 왜 동천을 중심으로 하느냐니까 그 하천들이 이제 동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개의 소하천 중 마지막으로 동천에 합류하는 하천은 호계천이다. 이 호계천은 옛날 이 계곡에서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도 호랑이 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호계천 계곡물보다 사이에서 호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문제라고 한 주민은 하소연을 한다. 그게 문제가 이게 문제네. 어떤 게 문제라나? 아이고야. 저쪽은 깨끗하던데 보니까. 냄새 나고 막 안에는 막 심을 해갖고 이 어떨 때는 물이 막 콜만 든다고 이거 물이 이 완전 이 물하고 저 물하고 틀리잖아요. 그 물은 저쪽으로 좀 깨끗한데 이거는 어디 공장에 흘러나오는 기다 이거. 도시 그 복판에 내가 동해하고 신고를 몇 번 해도
이 물이 도시 복판에 이런 오염수를 갖다 내가 뭐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어떨 때는요 코를 못 들어요. 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조금 좋아지면 얼마나 좋다고요. 요 동천이 이제 그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거든요. 소하천은 이제 구가 이제 다루는 거고, 지방하천은 시나 도가 다루는 거고, 국가하천은 이제 나라가 이제 이 취급하는 건데, 요게 이제 지방하천입니다. 부산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핸들링하는 하천이거든요.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은 언제나 악취가 풍기는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으나 수질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민원에 이제 부산시가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동천이라는 요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사실상 이제 복개되어 있는 이제 7km는 이제 등한시하고요. 그래서 10km를 생각한다면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나눴을 때 상류, 중류에서부터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하류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제 제일 근본이다. 발원지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서남사 계곡으로 해가지고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불명수들은 이제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깨끗한 물을 모았을 때 이제 그 모은 물을 이제 동천으로 흘려보내는 뭐 그 일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류나 중류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그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배수구 시설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뭐 흘러가지고 열에 들어오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 95%가 다 바닷물이고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민물, 담수는 그진 뭐 포함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퇴적물하고 같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조금만 내려가면 북항이거든요. 그래 바닷물하고 이제 하천이 물 만나는 지역을 기수지역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담수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수물, 요것들이 지구의 이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담수가 없으니까 바닷물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부산시가 아이디어 낸 것이 냄새도 조금 희석시키고 이런 물 색깔도 조금 희석시키고 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저 북항 저 언저리에서 요 밑으로 간을 파 가지고 해수를 이제 25만 톤 흘리 보내는 그런 이제 해수도수 사업을 했어요.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3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매일 20만 톤 흘려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좀 상황이 나쁘다 싶으면 흘려 보내고, 뭐 좀 문제가 신다 싶으면 흘려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20만 톤을 그거 할 때 일일 방류 20만 톤이니까 어느 시점까지 계속 20만 톤을 흘려 보내보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바닷물이 올라오든지 그런 상황을 계속 했을 때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수도수 20만 톤을 흘려 보냈을 때, 아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을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